영상이 계속 끊기네요. 그죠? 자, 다시 갑니다. 다수 대표제의 장점 중에 주요 후보자의 가능성, 득표 가능성을 높여서 전국을 안정화시킨다 했었죠. 그래서 한 명을 뽑기 때문에 다수당의 주요 후보자가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2명, 3명, 4명이 뽑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군소 정당의 난입이 적겠죠. 그러니 당연히 전국이 안정화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군소정당의 당선이 어렵다는 거. 작고 유명하지 않고 금방 만들어진 이런 정당들 같은 경우는 한 명만 뽑힐 때 가능성이 좀 낮겠죠. 그죠? 그리고 사표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건 말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당선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얻은 표가 바로 사표인데 한 명만 뽑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자들이 얻은 표는 모두 사표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다수 대표제에 대한 내용이 66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엔 소수 대표제로 갑니다. 소수 대표제. 교과서 67페이지 위에 있고요. 자, 소수 대표제의 의미, 2명 이상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소수 대표제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지를 얻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소수 대표제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소수 대표제는 중대 선거구제와 결합을 한다라는 거예요. 중대선거구제 배웠었죠? 65페이지에 중대선거구제는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거고 2명 이상의 선거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식이 바로 소수대표제다. 이 소수대표제의 장점은 사표의 발생이 적죠. 왜냐하면 2명 이상을 뽑으니까 중대선거구제를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2명, 3명이 뽑히면 그만큼 한 명을 뽑을 때보단 사표 발생이 적잖아요. 그죠? 국민의 의사 반영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될 수 있다. 뭐에 비해서? 다수 대표제에 비해서. 다수 대표제는 다수의 사람들이 뽑은 한 명을 뽑는 게 다수 대표제인 반면에 소수 대표제는 소수의 인원이 뽑은 여러 명이 당선되는 게 소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 반영이 다양한 후보를 통해서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 후보자가 많으니까. 후보자가 많으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도 돈이 많이 들고 후보자를 알기 위한 이 유권자들의 시간과 노력, 비용도 많이 든다는 거예요. 다음 선거 운영 과정이 복잡하다. 뭐에 비해서? 다수 대표제에 비해서. 다수 대표제는 한 명만 뽑지 않습니까? 한 명만 뽑기 때문에 여러 명을 뽑는 이 소수 대표제가 선거 운영 과정이 좀 더 복잡하다는 거예요. 2명, 3명, 4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다수 대표제나 소수 대표제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보여요? 보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A 선거구가 있고요. B 선거구가 있고 C 선거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A 선거구, B 선거구, C 선거구가 있을 때 각각 100명이라면 유권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라면 A 선거구에선 기역당의 가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 B 선거구에선 니은당의 나 후보자가 당선이 되고요. C 선거구에선 다시 기역당의 다 후보자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기역당에 소속된 후보자 몇 명이 기역당 소속 대표가 2명 됐고 니은당 소속의 국민대표가 1명이 됐어요. 그죠? 근데 보세요.
비선거구의 나 후보자를 봅시다. 비선거구의 나 후보자는 85표를 획득해서 당선이 됐는데 A 선거구의 가 후보자는 30표를 얻었고 C 선거구의 다 후보자는 25표를 얻었어요. 그럼 보세요. 기역당은 총 합쳐서 55표를 얻은 반면에 니은당은 총 합쳐서 85표를 얻었죠. 그죠? 그러면 득표수는 기역당보다 니은당이 많지만 85표로 더 많죠? 그죠? 85표로 55표보다 많잖아. 니은당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의석수는 누가 더 많아? 국민의 대표를 차지하고 있는 자릿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릿수. 예를 들어 국회의원 수. 니은당이 1명, 기역당은 2명이 되잖아요. 봐봐. 표를 던진 국민의 수가 니은당이 더 많은데 기역당이 자리는 더 많이 차지했어. 그러면 정당별로 득표율, 표를 얻은 비율과 의석률, 자리를 차지하는 비율이 일치한다, 안 일치한다? 불일치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이러면은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국민이 85명이 원했어. 얘네 두 지역을 다 합친 거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자리밖에 못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던 정책은 적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이 불일치할 경우에. 그러면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자리, 의석수 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당의 득표율이 뭔데? 국민의 의사라는 거죠. 득표를 했다는 건 국민들이 우리를 뽑아줬다는 거잖아. 그 정당을 뽑아줬다는 거잖아. 그 정당의 정책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반영하려면 그 정당이 얻은 표만큼, 표의 비율만큼 국회의원의 자리도 가져가야 되는 거지. 그죠? 이러한 생각으로 등장한 게 바로 세 번째 대표 선출 방식인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비례해서 대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비례해서 대표를. 의미는 각 정당에서 획득한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비례해서 가져가지 못했죠. 그죠? 이거를 고치기 위한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비례대표제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비례대표라는 걸 뽑을 때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을 100명을 뽑는다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렇진 않지만 100명을 뽑아요. 그러면 A당이라는 곳에서 국민들의 투표를 받았을 때 A당 소속 의원들이 40%, 그러니까 100명의 40%, 그러니까 국민들의 40%를 표를 얻었어. 그러면 100명 중에 40%인 40명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A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가. B당은 30%를 받았어. 투표자들의. 그러면 100명의 30%인 30명이 비례대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각각 자리를 맡는 겁니다. 그러면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비례대표가 될 사람들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놔요. 1번 갑,
2번 을, 3번 병, 4번 정 해가지고 A당의 비례대표 짜자자자자 적어놔서 뭐 예를 들어 100번까지 있다. 그리고 B당도 예를 들어서 1번 뭐 강, 2번 낭, 3번 당 이런 후보들을 짜자자자자 해서 100번까지 해놓고 이런 식으로 비례 후보를 번호를 매겨놔서 이제 매겨놓는 거예요. 이게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각 정당 대표가 비례 후보를 순서를 정해놓고 자기네 당이 국민들에게 득표하는 율에 따라서 당선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A당이 국민의 표를 40%를 얻었다면 A당의 비례대표 중에 40번까지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41번은 떨어지겠죠. 두 번째, B당은 그럼 30%니까 30명 당선되죠. 그럼 여기서는 30등까지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되는 겁니다. 31번부터는 떨어지는 거. 그래서 비례대표 후보는 앞번호로 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번호로 지명되고 싶어서 모두들 원하고 있죠. 근데 이걸 지명하는 건 정당의 대표가 하는 거고 마음대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당 대표가 권력을 가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제 좀 치우고 자 비례대표를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하게 되면은 사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 방식이면은 사표가 몇 표가 나와요? 사표가 없지. 사표가 없잖아 지금. 쓸모 없어진 표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이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죠? 국민들의 뜻이 그대로 반영이 됐잖아요. 그죠? 국민들의 40%가 A당을 원하면 A당이 100명 중에 40명이 당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표 결정 방식 중에서 사표 발생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비례대표제라는 거. 두 번째,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다. 같은 말이고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그 세력에 맞게 의회를 구성한다. 역시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 정당 중심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 이제 드디어 각 정당별로 정당의 색깔을 국민들이 보고 이 정당은 이런 식으로 이 정당은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럼 저 정당을 지지해야겠다. 그 정당을 보고 투표한 득표율을 보고 비례대표들이 뽑히는 거기 때문에 정당 중심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소수당의 의회 진출이 가능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1등만 뽑히는 거면 사람들이 1등만 뽑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후보는 가능성이 좀 낮은데 그렇지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뽑으면 내 표가 사표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다른 후보를 뽑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수당이나 무소속이나 유명 인사가 아닌 사람들은 가능성이 적었잖아요. 근데 비례대표제는 득표율을 가지고 뽑히는 거기 때문에 이 얘네들이 정책만 뛰어나다면은 사람들이 표를 던져줄 수 있잖아. 다양한 곳에서 좁은 지역에서 표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소수 정당도 어느 정도의 당선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자기 정당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선거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는 거예요. 선거 절차가 복잡하지. 이 득표율을 따져야 되고 그죠? 득표율을 이렇게 따져야 되고 막 계산을 해야 되고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선거를. 그러니까 선거를 한 번 더 한다기보다는 후보도 뽑아야 되고 정당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이 벌어지고 또 군소정당의 난립 뭐예요? 전국 불안정. 또
당선자는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당의 대표가 될 수 있어. 비례대표가 아까 봤듯이 번호가 앞번호일수록 유리하잖아요. 뽑히려면은. 그러면 이 앞번호를 지정해주는 게 누구라 그랬어? 당대표라 그랬죠. 국민들이 뽑아줬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힘을 발휘해준 건 당대표잖아. 그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위한 정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입장으로선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정당 후보 순위를 정하는 게 바로 정당이니까. 근데 이 비례대표제에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봐봐. 투표지가 이렇게 있어. A당 김김김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B당 박박박이라는 사람이 있고 무소속의 황황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에요, 이거. 김김김, 박박박, 황황황. 이런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예를 들어서 무소속을 찍으면,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인 사람을 찍으면 내 표는 비례대표로서 비례대표제에 영향을 끼칠까? 안 끼치지. 봐봐. A당이나 B당 이 두 사람을 찍으면 내가 이 후보를 지지함과 동시에 A당의 득표율을 높이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여기 퍼센트에 내가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죠? 김김김을 찍으면 A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박박박을 찍으면 B당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황황황을 찍으면 A, B, C, D당 어디에도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잖아요. 비례대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무소속을 찍으면 비례대표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럼 내 표는 다른 A당과 B당을 찍은 사람에 비해서 표의 가치가 떨어지지. 왜? 다른 A당, B당을 찍은 사람들은 투표 한 번을 하면서 비례대표도 뽑고 지역대표도 뽑는 거야. 한 번 찍을 때 두 번의 투표의 효과가 있지만 나는 황황황 이 지역대표만 뽑는 투표만 한 결과가 되는 거죠. 이건 역시나 평등선거에 맞지 않는 거지. 또 두 번째, 내가 뽑고 싶은 후보와 소속 정당이 마음에 안 들 경우에 나는 김김김이란 사람을 매우 매우 좋아해. 이 사람이 주장하는 정책은 아주 내 마음에 쏙쏙쏙 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김김김이라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A당은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하는 당이야. 나랑 정말 안 맞아. 나는 B당을 지지하고 싶어. 그럼 난 뭘 찍어야 됩니까? 보세요. 나는 후보자, 우리 지역의 대표가 되는 후보자로서 김김김을 찍을 경우에 A당이 속한 김김김을 찍기 때문에 내 표는 A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올려줘 버리는 결과를 낳아요. 하지만 난 그러기 싫은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럼? B당을 찍으면서 김김김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죠? 이거는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비례대표제의 3단점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책에 나와 있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 명부식 3단점 4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뭐냐면 후보 투표와는 별도로 지지 정당을 투표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 두 번 투표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후보도 투표하고 정당도 투표하고. 그게 바로 교과서 67페이지 그림 사진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흰색 종이로 되어 있는 게 바로 후보 투표예요. 그래서 나는 갑자당, 을축당, 병인당, 장묘당, 무소속 중에서 이 사람만 보고 이 당 뭐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내가 원하는 지역 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을축당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비례대표 아까 전에 어디 있어? 이 비례대표 이거 있잖아요.
이 비례대표를 뽑는 이 당 투표를 따로 하는 거예요. 종이를 내가 2개 받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갑자당, 을축당, 병인당, 정묘당 중에서 난 을축당의 안정최를 뽑았지만 사실 정묘당이 마음에 들어. 그럼 정묘당을 뽑는 거지. 이러면은 지역 대표 후보 대표로는 이 사람을 뽑는 거고 정당 투표로는 정묘당을 뽑는 거는 거죠. 이게 바로 1인 2투표고요.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무소속을 찍었을 경우에 내 표가 날아가는 거와 내가 뽑고 싶은 후보와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에 이거를 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교과서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했고요.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68, 69까지 읽어서 조금 길긴 했지만 시험 범위 이 진도를 모두 나가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없죠? 자, 그러면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기 전에 깜짝 놀랐다. 이거 하나만 안 했구나.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예를 들어줄게요. 깜빡할 뻔했다.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요. 소름 돋았네.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설명 안 했어요. 제가 비례대표 하면서 이걸 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이에요. 원래 300명이다 라고 지정된 건 아닌데 300명입니다. 그 중에 253명은 후보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에요. 즉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사람들이 직접 뽑은 이 표로 뽑힌 사람들이 253명이고요. 지역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있죠? 남한을 253군데로 나누어서 253명을 뽑아요. 그죠? 그리고 253군데에서 이 253명을 뽑는 종이도 주고 아까 전에 봤던 이런 정당을 뽑는 종이도 줍니다. 그래서 47명을 퍼센트로 나눠서 여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투표를 통해서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투표 득표율을 보고 47석의 이 비례대표 자리를 나눠 갖는 겁니다. 당들이. 그래서 253명의 이 지역구 의원이 있고요. 47명의 전국구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3명은 후보 투표로 뽑히고 47명은 정당 투표로 뽑힌다는 거. 또 253명은 소선거구제로 뽑히고 47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이 된다는 거. 특히나 정당 명부식 대표제로.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선출되고 전국 단위의 선거로 뽑힌다는 거. 자, 여기까지 영상입니다.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아찔했네. 이거 안 할 뻔했네. 자,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한번 읽어보세요.